안녕하세요. 줄리엣입니다. 궁금하셨죠? 어떤 일이 있었을지 저도 들려드릴 이야기가 많거든요. 어떻게 한인잡을 구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데이케어에서 많은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아, 이 일을 내가 이렇게 떨리면서 계속 할 수 있을까? 그 아이들 속에서 아이들을 재우고 또 수업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데, 그런데다 에이지 갭이 굉장히 크잖아요. 4살부터 11살까지, 한국 나이로 뭐 5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 아이들을 돌볼 때에 한 교실에서 한 클래스를 하는다는 게 말도 되지 않았고, 또 인력이 적기 때문에 그 아이들 갭도 너무 크고 어떤 연령대로 맞춰야 되는지도 힘들었고, 초등학교 6학년 사춘기인 아이와 기저귀를 차고 있는 4살짜리가, 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죠. 그것도 24명, 25명.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좀 이렇게 위반하는 사항이긴 했습니다. 왜냐면 13살 아이들이, 뭐 12살 아이들이 27명까지 수용 가능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 같은 나이대 아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에이지 갭이 크게 25명, 뭐 20명 이상 아이들이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그 정도의 규모의 교실 사이즈와 또 아이들을 그렇게 명수가 많다면 선생님도 한 명은 더 있어야 되죠. 근데 제가 또 외국인인데다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긴 했어요. 아마 저희 구독자님 중에도 데이케어에서 학교에서 또 일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를 많이 공감하시더라고요. 이메일도 받아봤고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백그라운드 상태가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었습니다. 데이케어에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막힌 상태였죠. 처음에 백그라운드 체크했을 때는 오케이였고, 그래서 저는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케어 원장님께서 데이케어를 무려 5군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다른 데이케어에도 보내고 또 아이들을 운송하는 일까지 시키게 되면서 백그라운드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왜냐면 다른 데이케어에도 제 이력서를 똑같이 넣은 거예요. 똑같이 카피해가지고 넣고, 또 이제 아이들을 운송하려면 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뭐 마일리지 피, 또 게스 피, 또 보험 커버 되는지를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땐 제가 괘씸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 백그라운드 체크를 도와주지 않았는데요. 제가 그 담당자와 전화를 하게 되면서 그쪽 데이케어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뭐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서 백그라운드 체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중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전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상황에서 한인마트에 갔는데 광고를 보게 되죠. 3시까지 일할 수 있는 일이었고, 또 낮 시간 10시부터 3시는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시간이잖아요. 물론 돈은 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화수목금 그 시간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데이케어 비용이 데이케어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금액 그대로를 내야 됩니다. 그 비용과 또 기름값을 뺐을 땐 얼마 정도가 남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굉장한 뭐 고민을 했겠죠. 근데 결론은 그렇었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해보자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데이케어를 정리를 해야겠다. 데이케어를 가서 이렇게 사정으로 안 될 것 같으니 백그라운드 책이 더 이상 이렇게 진전이 없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담당자랑 전화를 해봤는데 데이케어 너희들 입장이 이해가 간다. 내가 외국인이고 스페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그 당일날 못하긴 했지만 어쨌든 너희들 상황을 이해한다. 우리 아빠도 사장이다.
그냥 이해가 간다. 뭐 못 도와줄 수도 있고, 난 그렇다면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없으니까 나는 그럼 다른 새로운 직장을 찾겠다. 그 대신 이제 말을 하러 왔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시나리오를 만들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그 한인 그 잡을 구하러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는 이유는 네, 이런저런 상황을 다 겪다 보면 세상 그 모든 일이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죽음도 보았고 또 이런저런 시기와 질투 속에서 제가 살아남았어요. 여중여고를 나왔으니까 얼마나 여자애들 기가 셌겠습니까. 또한 대학교도 문과 쪽을 나왔으니까 여자들 틈에서 정말 많이 살아남는 방법들도 배우고 생존할 수밖에 없도록 제가 트레인 되어진 이 무슨 아메리칸 울트라 영화를 보듯이 제가 완전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웬만한 일은 제가 웃게 되고 세상 모든 일이 작게 느껴집니다. 제가 건강까지 잃어보니 네, 이렇게 헛웃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네, 정말 하나하나 다 너무 재밌고 웃기거든요. 세상 모든 만사가. 그래서 많이 웃는 점에 대해서 많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뚜루루루 하다 말았죠? 뚜루루루 전화를 걸었어요. 완전 막 떨렸죠. 어떤 분일까? 한인 직업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약간 편견과 오해가 있잖아요. 한인 주인은 약간 악덕업주? 돈도 잘 안 주고 일은 많이 시키고 저에게도 없잖아 그런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을 하면서 떨리기도 하고 받으실까? 근데 받으셨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헬로 하셨던 것 같아요. 헬로 하시니까 전 뭐라고 해야겠어요? 헬로 할 수도 있지만 한인이란 걸 밝혀야죠. 네, 안녕하세요. 저 아르바이트 그 광고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했더니 사장님께서 뭐 보고 전화하셨죠? 어디서 보셨죠? 그래서 네, 저 마트에서 봤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깁니다. 제가 그분을 많이 만나 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분인지 알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누구나 겁이 나죠. 근데도 재미있는 것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엄마가 그 전에는 장난감 가게를 하셨고 그 장난감 가게 이후에는 식당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주방장 3명을 고용했었고요. 전 아직도 그 주방장님들의 이름이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지만 한 분은 배창일 아저씨였고 한 분은 그분은 29살이었고 27살 두 분 중에 한 분은 진호였습니다. 김진호였던 것 같고 그 주방장님 성함이요. 또 다른 분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분 굉장히 잘생겼었는데 생각이 잘 나지 않고 제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얼마나 이쁨 받으려고 엄마 가게 와서 그분들을 보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총각이잖아요. 제가 어리고 또 어른들 사이에서 귀엽다 예뻐해 주시고 하니까 막 서빙도 잘 하게 되고 서빙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2명이 있었고 또 주방에 주방 아줌마 1분, 2분, 처음엔 2분을 고용했던 것 같아요. 또 주방장님 3명에 주방장 아줌마 2분, 알바생 2명, 저희 엄마는 처음에 아주 깔끔하게 손만 착착착 그냥 계산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저희 어머니가 주방 안으로 들어가서 요리까지 하시는 상황이 오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주방 일을 초등학교 때부터 도와드렸으니까 많은 부분이 손에 익었겠죠. 그렇게 한 거의 10년? 9년, 10년을 도와드렸고 그 대학교 수능 본 이후부터도 저는 숙대 입구 앞에서 굉장한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삼겹살집도 그렇고 또 까치네구나. 이제 생각납니다. 까치네라는 곳에서 일했었어요. 순두부 전문점 떡볶이도 팔았고 와플하우스 건너편에서 일하면서
또 준 호프 레스토랑에서도 일했었고, 거기선 굉장히 오래 일했던 것 같거든요. 또 맥도날드에서도 일했었고, 때마다 호프집 다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호프집의 이름이. 그런 데서도 일했었고, 새벽 5시, 6시까지도 진짜 코피 터져가면서 일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코피가 터지는 않았지만 너무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고 제 몸을 혹사시켜서 하늘이 빙글빙글 막 돌았던 것 같아요. 피곤하고, 이 피곤함은 어떻게 말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성 피로였어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일하는 것도 영어를 쓰고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사장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요즘에도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처음에 헬로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고, 사장님께서 아, 미국에서 일한 적은 있어요? 결혼을 했나요? 그래서 결혼은 했고요. 뭐 아이는 있냐고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아이도 있고요. 뭐 몇 명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고 3살입니다. 그럼 영어는 좀 할 줄 아나요? 막 물어보시길래 제가 영어는 할 줄 알지만 식당에서 쓰는 영어나 고객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쓰는 영어는 아직 실전 영어를 안 해봤기 때문에 뭐 회화 같은 거는 영어 회화는 여러분도 잘 하시잖아요. 근데 뭔가 프로페셔널하게 식당에서 뭘 할 수 있을지 요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또 메뉴는 한국말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영어로 번역된 그 번역본으로 메뉴를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몰랐었고 감도 보지 않았었고요. 저에게 얼마나 이곳에 머무를 것이며 또 남편의 직업이나 뭐 그런 의향에 대해서 다 물어보신 생각이 납니다. 네. 그때는 사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좀 걱정도 있었겠죠? 또 두려움도 있었겠죠? 떨리기도 했겠죠. 근데 도전을 해야겠다고 느꼈었습니다. 돈이 얼마가 될지 얼마나 벌지 모르겠지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제가 오늘 그 데이케어에서 한인 잡으러 구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마음이 찡하고 눈물도 핑 돌고, 내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잘 보내었으며 이렇게 갈아타기를 한 거잖아요. 그때 그 데이케어에서 제 직업을 정리하는 과정이며, 정리는 했지만 저희 JJ가 그대로 제가 일했던 데이케어에 계속 제가 직장 출근하면서도 그 데이케어에 갔었거든요. 2주간 3주간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절대로 그 데이케어에다가 보내지 말라고 하면서 또 데이케어도 갈아타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 데이케어에서 제게 한 행동들이 불합리하다고 남편이 느낀 겁니다. 그리고 이치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불이익을 봐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이를 그쪽에서 다른 교육기관으로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 한인잡을 구했을 때는 예전 직장에 계속 가게 되죠. 아이를 드랍업을 시키면서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뭔가 그 어두침침하고 두려운 이미지가 항상 상기가 돼요. 그 기억이 남습니다. 하지만 한인 잡으러 가게 되는 그 고속도로를 탈 때부터 시작했을 때 무슨 천국에 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첫째 날부터 제가 그곳에서 일했던 분들이 신앙인, 크리스찬인 것들을 알게 되었고, 또 그분들이 간증 아닌 간증을 하게 되면서 저도 마음이 놓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 5만 가지, 수천 가지의 감정을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 제가 느꼈던 감정이나 그 과정이나 그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잘 준비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 굉장한 시간과 고민과 그런 것들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요. 줄 예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 전하도록 할게요. 형통하시고 사랑하고요. God bless you.
바이바이.